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경북에서 발생한 산사태. 이 산사태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이 아닌데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산도 곳곳에 산지가 많은 곳인데요.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한 상황인데 주말에 다시 비가 예상돼서 걱정이 됩니다. 산사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함께 짚어보죠. 부산과학기술대학교 토목학과 정진교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또 3년 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닮은 점들이 있는데 또다시 되풀이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번 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두 지하차도의 사고의 경우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공통점도 서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첫째 공통점이라 그러면은 두 가지 다 인재라는 점이 공통점이고요. 네. 오송 지하차도인 경우에는 도로가 강가에 바로 인접해 있는 구조 자체가 지금 설계가 잘못된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하천을 끼고 있는 도로변 미호천 옆에 교량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영구적인 제방을 설치하지 않고 임시 제방을 설치를 해서 집중호우가 내리는 바람에 제방이 붕괴돼서 지하차도로 많은 물들이 유입돼서 이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초량 지하차도인 경우에는 네. 지금 그 인접 지역에 우배수로가 네. 쓰레기로 인해서 막힘으로 인해서 배수 불량에 의해서 역류로 인해 가지고 네. 초량 지하차도로 유입되는 바람에 인명사고가 난 그런 경우입니다. 두 경우의 공통점이 또 뭐냐 하면은 배수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수 기능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점. 이게 왜 배수 기능이 가동되지 않았느냐 하면은 네. 배전실이 배수 기능을 할 수 없게끔 침수가 되면은 배전실이 같이 침수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이거는 배수 시설을 한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오송 지하차도도 초량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은 문제점을 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인재는 전문 인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자의 전문 인력 부족이 빚은 참사라고 보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재 전문가 양성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네. 자, 부산의 지하차도는 초량 지하차도 침수 이후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교수님께서 이 배수 기능 불량을 원인으로 짚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예. 부산에서는 배수 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요즘 같은 국지성 호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의 지하차도들은 요즘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하고 특수성 때문에 네. 해수면보다 지하차도가 다들 낮습니다. 그렇죠. 예. 네. 굉장히 이 바닷물 수위보다 낮게 위치해가 있기 때문에 부산의 지하차도인 경우에는 강수량 대비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교적 안전한 설계가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때가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라니뇨나 엘니뇨 영향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후학적으로는 대기의 강이라 그러는데 대기 중에 큰 강이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집중 폭우를 발생시키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네. 시간당 강우량이 예전에 100년 빈도로 설계해놓은 하고는 사실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체 비용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배수량을 측정했고요. 지금은 시간당 강수량이 정대했기 때문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배수 시설에 대한 설계 검토가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배전실 위치가 네. 침수가 됐을 때도 안정성이 확보되는지 또 외부에서 다른 우배수로 인해서 침투되는 간접 침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해도
지하차도가 안전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산사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경북 예천 지역은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는데 이게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전문가로서 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뭐가 문제인지도 좀 같이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가 산림청이나 행정안전자치부나 네. 지자체 등에서 10여 년간 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위험 경사면에 대해서 위험 지역을 표기를 하고 또 그 자체 규정의 경사로라든지 또 수목 상태라든지 토질 토양 상태에 따라서 그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겠다는 그 기준을 정해서 위험 사면을 지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위험 사면이라고 정한 부분들은 이때까지 이 대형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서 유지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은 조건에 산사태 위험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집중 폭우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났는데 안전도를 벗어난 범위 내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 자체를 앞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보수적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예. 우리 부산도 산이 많잖아요, 교수님. 예, 네. 그렇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지역 외에 네. 두 번째로 산사태 취약 지구가 많은 지역이 부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예, 네. 이런 기준이 보면은 일반적으로 강우라든지 지질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림 파괴 정도라든지 난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예, 부산 지역은 이렇게 전국에서 두 번째로 취약한 지구인데도 이번에 사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부산시 이 공무원이나 시설관리공단, 학계, 도시공사, 교통공사 등에서 많은 분들이 이는 위험 사면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고가 거의 없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는데 이게 심각이면 어느 정도로 위험한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고 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고 없이 갑자기라도 발생할 수 있다. 예. 네. 이제 위기 경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관심 단계,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 이렇게 또 4단계로 나눠져가 있는데요. 이 위기 단계는 지역별로 토양 조건에 따라서 강수량에 따라서 주의 단계도 될 수가 있고 경계 단계도 될 수가 있고 심각 단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위기 경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위기 경보의 정의는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동반될 수 있다. 이게 위기 경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폭우가 좀 멈추고 어제 오늘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는데 이 정도면 위험이 좀 줄어든 걸로 예상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험이 아직 남아 있군요. 예, 위험이 많이 남아 있고요. 비가 온 후에 흙 속에 침투된 물이 아직 배수가 되지 않고 이것을 또 흙 자체가 흙을 머금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포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흙 자체가 물로 아주 둘러싸여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흙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진동이나 충격에 쉽게 변형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건조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안심할 단계가 아닌데 이 주말에 예. 다시 비 예보가 있거든요. 예. 혹시 그 산사태 발생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까? 뭐 대비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사태 지역에 산사태 발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토사가 이동한다든지 네. 흙이 토사가 뭐 물에 의해서 이렇게 쓸려 내려온다든지 네. 또는 흙 자체에서 산에서 안반이 땅 속에서 서로 부딪혀서 부서지는 갱음이 발생한다든지 또 그 인접 주위에 나무 식물들이 뿌리를 드러냈다든지 네. 또 주변에 고인물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면은 이거는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극한 호우가 이제 일상이 될 거라고 하는데 기존 매뉴얼로 앞으로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 재난 대응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부산은 예. 특히 산과 바다가 인접한 지역인데 부산에서 이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나 각종 재해에 대해 대책을 수립할 때 고려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는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토지 사용 계획이나 산림 보전, 또 토지 안정화 구조물 설치, 이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산사태에 대한 경보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우리 부산같이 이 경사면이 많이 노출돼가 있는 지역에는 경사면 안정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병행해서 배수 시스템도 좀 더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시민들에게는 산사태 상식 정보를 상시 공유를 하고 네. 교육을 활동을 통해서 대피로를 통한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또 홍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총체적으로 민간이 협력적인 유대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안전한 부산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이번 주말에 다시 비 예보가 되어 있는데 미리미리 좀 준비해가지고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인사이드 부산 오늘은 부산과학기술대학교 토목학과 정진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